오늘은 수시 지원 전략에서 이제 방해 요소에 대한 내용을 그쵸?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슬슬 수시에 관련된 부담감이 무르익을 때가 됐어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9월 11일부터. 예, 그때는 이미 거의 정신 없을 때고요. 그럼. 아마 수시 원서 쓰는 과정에서 지금서부터 웜업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수시 원서 작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효과적인 행동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 몇 가지 정도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뭘 해라 이런 건 어렵지만 뭘 하지 마라 이런 거는 기억에 잘 나. 이게 합격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당락에 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맨날 중요하지. 그렇죠. 요즘에 못 빠뜨리는 거 없어요? 예,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임시킬러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해야 돼요? 피디님한테 이르는 거야, 내가 지금. 민우님 인사 안 했다고. 네. 근데 이제 민우님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인사를 하죠. 그렇죠. 일부러 오신 거죠? 그렇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이게 어떻게 왜 안 들어가지 지금? 내가 안 들어가죠. 25학년도 수시지원 전략 지금 9월에 사실상 9월에 부모 보고 수시지원 전략을 짠다는 건 사실상 그거는 뭐 거의 뭐라 할까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열심히들 짜고 있잖아요. 반은 합격됐다고 해야 되는 소식도 벌써 들리고. 제일 빠른 게 이제 합격의 소식이 이제 1단계 합격됐다. 1단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육해공군. 그렇죠. 3, 4. 육해공군에서. 예전에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텔레비에서 경기 보여주고 그랬어요. 벌써 지금 1차 필기에 우선 선발로 합격된 소식도 좀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술렁이는 거예요. 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옆에 학생이 나 1차 됐는데? 그러면 그거에 또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수시지원 전략을 이제 짜다 보면은 꼭 특징적으로 매해 나오는 그런 방해 요소. 저는 가장 첫 번째를 학부모님들이 요소가 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방해 요소가 되는 완전히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의 실력보다 너무 하향으로 지원을 겁먹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아이의 실력보다 너무 상향으로 진짜 본인의 어떠한 그런 한풀이를 하듯이 본인이 못 간 대학을 우리 자식은 꼭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향 지원은 조정을 해서 상향으로 맞추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이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지금 지원하는 수시의 대학들이 높게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런 생각을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 생각 아니야? 아니. 아이는 명확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아이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저는 사실 수시 지원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내신보다는 아이가 수능에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쓴 아이의 내신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 대학에 맞았다는데 지금 최저가 안 나와요. 죽어도 얘는 이 수능이라는 게 바로 하루 며칠 공부해서 이게 성적 오르는 그런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는데 가장 큰 문제가 수능 최저를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거기를 꼭 쓰시겠다라는
학부모님들. 그래서 저는 또 너무 또 학생의 어떤 실력과 이런 부분에 비해서 낮게 측정해요. 작년에 이제 지금 의대나 의치한 의학학계열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시 지원 전략을 짜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내신이 1.26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를 붙었냐면 인제대, 경상국립대, 의대를 쪽 붙었는데, 세상에나 얘 수능 성적을 봤더니 진짜 마지막에 지구과학인가? 2 하나 떴고 전부 올 1에다가 국어 표점 엄청 높고 수학도 표점 높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려대 의대는 납치되겠네. 그렇죠. 특히 의학학계열 쓰는 학부모님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컨설팅을 어디서 받았어. 그 학생 분명히 받았는데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뭐 돈을 유료로 했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1.26이면 당연히 붙죠. 특히 요즘 올해는 이제 더 합격률이 높아지죠. 왜냐면 지역 인재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수능 성적을 예측 가딩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아이가 인제대라든지 경상국립대학교에 수시로 1.26으로 합격을 했지만 사실 수능 성적은 인서울 고대나 합격할 그런 성적. 실제로 작년에 제가 영어 3등급이 나온 아이를 정시로 한양대 의대에 합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치, 부모님의 예측치가 자녀의 어떤 성적과 괴리가 클 때, 안 맞을 때 지원 전략에서 상당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님의 기대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 자신의 기대치를 얼마만큼이나 밀어붙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누구나 다 기대를 갖고 있지. 그런데 이 기대를 입 밖에 내느냐. 단계를 우리가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 쭉 한번 그 인사 한번 쭉 소개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희망가족. 아유, 예. 블루 20일 오셨습니다. 아유, 8월 30일. 네. 예, 희망가족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요? 예. 분당입니다. 예. 쭉쭉쭉 잘. 논술 잘 봤다고. 논술? 지난주에 우리 박기호 선생님. 지난주에 방송. 박기호 방송. 박기호 쌤. 박기호 선생님. 간만에 목소리가, 만났더니 이게 더 너무 좋아졌어. 좋았다고. 사람이 좀 따뜻해졌더라고요. 이제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강의도 잘하서 예전에는 강의만 잘하고 결과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따뜻한 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간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희망가족 님 8월 3일 날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뭘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십니까? 찾아봐야지. 찾아봐야 또 제대로 확인하시죠. 예, 찾아보십시오. 자, 그럼 부모의 기대치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맵기 단계가 있어요. 맵기 단계. 매운 거 드세요? 예, 매운 거 아니요, 잘 먹지는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매운 단계가 신라면 기준이야. 그래서 신라면 어디 가가지고 떡볶이집 가고 냉면집 가잖아요. 그럼 다 기준이 신라면이야. 신라면 그다음에 신라면보다 더 맵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신라면보다 매우면 도대체 얼마나 매운 거야.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신라면이 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학부모의 기대치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테스트할 수 있게 지금서부터 신라면 단계처럼 말씀드릴게요. 야, 이 정도면 내가 경고등이 띵띵띵띵띵띵 울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 신라면 기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 네가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를 입 밖에 낸다. 자식 앞에서 입 밖에 낸다. 입 밖에 낸다. 내가 막 내고 있어. 부모가? 엄마가, 아유, 야, 네가 연대 가야지. 밥 먹으면서, 아유, 우리 딸 연대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갔으면 좋겠다. 입 밖에 낸다. 이거 단계 빨간불. 맵기 단계 1단계. 이미 1단계. 이런 분들. 아니, 내가 말도 못하냐? 아유, 말도 못하지. 그 왜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입 밖에 내고, 자식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가는 게 1단계. 이미 이때부터는 내가 기대치가
현실에서 아이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수시 지원 전략에 상당하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 1단계. 요 1단계, 요 1단계예요. 요 1단계.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 뭐 이 신라면 단계보다 더 매운 단계, 캡사이신 듬뿍 2단계는 도대체 뭐예요, 진짜. 몸에 해로워, 몸에 해로워. 2단계에서부터 몸에 해로워. 그쵸. 네. 뭘까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학부모들에게 좀 그 위태로운 거야, 이게. 아니, 주로 대화, 밥 먹을 때 외에는 하지도 않고, 애가 그냥 나와서 그냥 가끔 그냥 피곤해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딱 한마디 해가지고서 하는 거거든. 너 그래가지고서는 연대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는 고대 가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단계는 뭐겠어요?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뭐죠? 가야 돼. 가야 해. 가야 돼. 명령형이거든요. 가야. 이거. 여기야, 이거. 이거 써야 돼. 캡사이신 듬뿍 친 거야, 이거. 라면, 신라면 끓인 다음에 고춧가루를 갖다가 듬뿍 치고 거기에 모질라가지고 캡사이신을 듬뿍 치면 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 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애가 원서 쓰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도대체가. 큰일 납니다. 가야 해. 이게 2단계. 굉장히 맵기 단계가 높은. 3단계도 있어요, 3단계. 그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다니까, 2단계는. 뭐, 전부 아이의 의견을 무시.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말로 표현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자기를 몰라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캐치하지 못해요. 그렇게 캐치할 수 있으면 우리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전쟁도 안 일어나요. 인간의 언어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불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진담에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는 우리 아이가 난 네가 우리 딸이 어디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 소원이 없겠어 이런 말, 우리 딸 누구네 집 딸은 어디 갔다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1단계라니까요. 2단계는 야, 너 반드시 가야 돼. 응? 할 수 있지? 파이팅! 이게 말은 파이팅이지만 애한테 주먹질을 한 거예요. 이게 2단계라니까요. 캡사이신 듬뿍 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입시에 이미 내가 방해 요소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네. 3단계 먹어요. 3단계. 이거 먹으면 죽어. 캡사이신 3단계. 이거 태국 고추 집어넣고 라면 끓인 거야, 이거. 무슨 맵부심들을 부리는지 몰라. 그냥 적당히 매우면 되지. 그쵸? 뭘까요? 자, 보세요. 야, 거기 못 갈 바엔 재수해. 야, 거기 못 갈 바엔 재수해. 최악이야, 진짜, 이거. 야, 서울로 못 갈 바엔 재수해. 야, 지방 내려갈 것 같으면 재수해. 요즘도 그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 말은, 야, 재수해 이런 거죠. 보세요. 1년 더 해도 돼. 똑같아. 말을 부드럽게 한다 그죠.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의 입에서 재수를 먼저 꺼내면 3단계 캡사이신 그냥 듬뿍 친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 끝이야, 끝. 이미 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 기대치가 그냥 내 뇌를 사로잡고 있고 이런 얘기 컨설턴트가 들어봐. 우리 같이 대가센 컨설턴트들은 엄마랑 싸우지. 어머니 이러면서 싸우지. 근데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컨설턴트들은.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도덕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왜 엄마랑 싸워? 나한테 그냥 비싼 돈 내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짜주지. 왜? 엄마랑 싸워야 되거든. 왜? 이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거든. 이 엄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써주면 안 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싸우고 그냥 가시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 그죠. 없어요. 컨설턴트들 중에서. 아유, 그럼요. 약간 좀 어렵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러면서 한번 쓴다니까요. 아니, 나 진짜 어저께 흥분했거든요. 네, 대화 중에. 근데 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 말 듣지는 않지. 다시 가시지.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요거 신라면 단계 요 3단계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구나 싶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실 거예요. 그게 우리 애의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치고 있어요. 그럼요. 미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원 전략에 내가 의무의학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되냐. 이 욕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이 컨설턴트 속에 계속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입시 지원 전략에 있어서 직면하지 못해요. 현실을 직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그 지원 전략을 짤 수가 없게 돼요. 이거는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춧가루 하나도 안 나가지고 밍밍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유, 재수는 절대 안 돼요. 아유, 올해 우리 무조건 가야 돼요. 아유, 대학이 뭐 중요한가요? 일단 나오기만 하면 되지. 혹시 뭐 장학금 받는 데는 없나요? 똑같아요. 이것도 너무 밍밍한 거 단계예요. 이 정도.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매운 단계를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신라면 몇 개 단계 꼭 기억하세요. 예. 예. 그 사례가 올라와서 한번 네네네. 읽을게요. 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그 궁금한 점, 지금쯤이면 고3 학부모님이랑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요. 곧 있으면 이제 개학들 한 학교도 있고, 개학을 아직 안 학교도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추천서 이제 신청서가 나오거든요. 각 고등학교에서 너희들 각 대학으로 추천서 받을 대학들을 신청해.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학부모님도 많은데, 자, 블루 21, 학부모님인데요. 내신이 2.9입니다. 2.9. 예, 지금 이제 가천대 공대를 갔고요. 이제 다시 이제 그 반수를 하실 건데, 작년에 이제, 내신 2.9를 가지고 홍대 학종 예비 20번 받은 거죠. 근데, 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숭실대 논술을 본 거죠. 예. 그 아이가 수학을 내신을 계속 3년 동안 1등급을 받았었대요. 물론 뭐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았고 해서 했는데도, 예비 4번. 그러니까 논술은 예비 4번 힘듭니다. 논술은요. 예. 그래서 뭐 가천대를 갔는데, 올해 다시 수시로 6논술 또는 학종 일부를 섞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능 체제 한번 논술은, 지난주에 우리 그 박기호 선생님 나와서 얘기했지만, 논술은 대부분 수능 체제에서 일단 실패를 합니다. 수능 체제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논술 전형은요, 자, 보세요. 제가 내신이 1등급인 학생들은 어떤 전형을 씁니까? 교과 쓰죠. 내신이 2등급이면 어떤 전형을 씁니까? 종합 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내신 성적으로 가장 많은 내신을 갖고 있는 게 4등급, 5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썼을 때, 일반고에서 내신 4등급의 학생이 사실상 수능 최저 2개 영역 합 5,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숭실대학교 경영학과가 논술 전형이 21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실제 수능 체제를 적용시켰을 때 실제 경쟁률 6대 1까지 떨어져요. 논술을 보지도 않고 2개 영역 합 5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실질 경쟁률이 되게 낮은 게 이 논술 전형인데, 그래서 수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신 2.9 정도 되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반, 종합반, 논술반, 이렇게 한번 라인업을 잡을 필요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9면은 작년하고는 조금 더 손통이 터지죠. 터지죠. 확실히 그래서 터지죠. 뭐 학종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해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방해 요소. 저기 다 대화되셨나요? 그거? 예. 그리고 어디 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상담 받으시면 돼요. 네. 보통 이제 한 학생들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학생 6개 라인업을 잡아주는데, 분석하고 찾고 하는 게 한 학생당 평균적으로 7, 8시간씩 걸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올해 또 다른 수시 지원 전략에서의 방해 요소가 작년 입결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작년 입결. 네. 좋아요. 네. 작년 입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학부모님, 학생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작년 입결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입결에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똑같은 전형으로 올해 치른다.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뭐 수능 체제가 존재하고, 뭐 이게 똑같이
이어진다. 그러면 입결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입결을 참고하는데 합격 내신과 70%를 대부분 볼 거예요. 제일 먼저 눈이 딱 가는 게 50% 내신컷, 70% 내신컷. 여기로 갑니다. 일반인들은 무조건. 그러면 70컷에서 내신이 몇 등급이 합격됐다. 그러면, 아, 올해는, 야, 내가 2.5야. 근데 작년에는 3.0이 합격됐어요. 그러면 여기 넣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첫 번째는 그거 조심. 왜냐? 이 입결도 내신 컷도 롤러코스터 탑니다. 경쟁률도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이 합격 컷도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토대로 맹신하고 그걸 쓴다는 건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 큰 낭패를 볼 겁니다. 이게 전형이 바뀐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가 한 단계만 낮아져도요, 굉장히 또 큰 또 다른 또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한 단계 올라가도요, 또 다른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1단계에서 뽑던 3배수, 5배수가 없어졌다? 그러면 또 다른 내신 컷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5학년도에서 방해, 수시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한 방해여서 작년 입결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렇게 되었어, 작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는 올해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되게 이게 그 대안 없이 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해요. 그 뭘 보라는 건데, 뭘 보고 너 이렇게 이제. 민우님 잠깐만요. 예. 사실은 네?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어쨌든 예.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방해 요소로 얘기한다면은, 야, 뭘 보고 늘하는 거야. 작년 걸 안 보면 도대체 우리가 기준을 뭘 삼을 거야. 이런 어떠한 답답함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봐야죠. 보지 말아도 보실 거잖아요. 아니, 작년도 입결 그거 보지 말라 그래도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이게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그러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학과별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올해 의대 1,500명이 확대가 됐는데 이 1,500명 확대된 거 저희가 누차 말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동폭은 더 커요. 중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변동폭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의대는 변동폭이 없다고요. 연세대 의대 변동폭 거의 없다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변동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입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2.9, 3.5 요때의 어떠한 변동폭은 굉장히 커요. 4점대 굉장히 커요. 그런 거기 때문에 작년도 입결 기록에 따라서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되 올해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방해 요소 첫 번째는 내 기대를 입 밖에 내지 말라 였다면, 두 번째는 그렇죠? 그 기대를 가지고 작년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대하고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년도 입결 기록은 기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아, 얘네 이랬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 라는 올해 예측을 즐겁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작년에 이랬으니까 하나의 근거로 작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결에 대한 내용들은 올해는 좀 다시 배치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전문적인 컨설턴트들한테 좀 컨설팅을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올해같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년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뭔가 올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의 유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엄선된 공간을 찾아서
세심하게 컨설팅을 받는 필요성이 올해는 좀 더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데이터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올해 원서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블루 21. 블루니까 왜 자꾸, 블루 21. 연식은 없잖아. 블루? 블루 저기죠. 블루 21. 블루 21. 저기. 연식이 수원 없잖아. 삼성 블루. 수원 삼성. 수원 삼성 응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원 삼성이 21년은 넘은 것 같아. 21년인가? 21년 넘었는데. 저는 자꾸 저기 수원 삼성 블루인즈가 거의 그때쯤. 예. 전 블루 하면 위스키 생각납니다. 예. 그래서 아픈 거야. 올려주셨고, 지역이 화성 동탄이시네요? 아이고, 수능체도 맞춰서, 그렇죠. 홍대 예비 20번 맞으면 종합전형이 3개 합할이어서 최저는 맞췄던 것 같네요. 예, 올해 중경외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저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요. 예. 수학은 모의고 다 2등급 나오고요. 물리는 1, 2등 가능합니다. 아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반반 섞으시면. 논술도 살살살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올해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 올해 2.9 정도면은 예, 학종으로도 이쪽에 4, 2 정도. 예. 중경외시 목표로 하신다면 4, 2 정도. 논술 넷, 학종 둘.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리맘님.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라 걱정이 많아요. 많아요. 네, 중위권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서 변동폭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 똑같은 성과를 갖고 있는데 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2단계 위의 대학을 가고 이 아이는 2단계 아래 대학을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올해 생긴다고요. 올해는 그런 입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단계가 한 2, 3년 생기는데 정리되고 나면 또 입시제도 또 바뀌어요. 예, 절대평가로. 그래서 어쨌든 올해의 어떠한 입시의 가장 큰 변동폭은 중상위권, 중하위권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냥 막 쓰지 마시고 막 던지지 마세요. 저희가 이 정도까지 어머님들 단계를 신라면에 비유하면서까지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막 단계처럼 말하는 거는 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햇살님. 아침 햇살 좋죠. 네, 아침 햇살. 근데 저희 자주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아침 햇살님. 네. 국영수 사과 1.8. 아우, 참 열심히 한양대, 내신 반영의 등급으로 한양대 기준으로는 1.78. 아이고. 그 다음에 경희대 식영과 시립대 자율전공 서류형, 그러니까, 경희대 식품영양과 그 다음에 시립대 자율전공을 종합으로 넣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한양대를 교과로 상향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그런 거야. 작년 같아서는 힘들었죠. 이게 왜 상향이야? 작년 같은 경우는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한양대 의대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어서 의대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1.78이면 상향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수능 최저가 3개 합칠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과를 지금 한양대 무슨 학과는 아직 얘기 안 해주고, 학종을 잘 써야 연대하고, 그러니까 연대 학업우수 전형, 요거 생각을 하고 있고, 면접이 좀 아이가 부담스러워서, 상향을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 중이다. 면접을 부담스러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데. 학생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한번 도전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이거 1.8 이 정도면요 고려대 4개 합할 맞으면은 학업우수형 그러니까 종합전형. 왜냐하면 1단계 떨어질 염려 없잖아요. 면접을 어떤 이유로 그 학생이 부담스러워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지적 측면에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대인을 처음 만나는 거를 어려워서 말을 좀 쭈뼛쭈뼛거려서 내가 말을 못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지. 근데 물리가 1, 2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과학적 인사이트가 없지 않거든요. 뭘 모르지 않는 학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하는 게 힘든 학생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단기간 내에 뭔가 강한 계기를 통해서
면접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평생 면접 같은 거 안 보고 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세요. 다만 이 아이가 인사이트 있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심층 면접 계통의 문제를 못 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스스로의 자기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물리를 이 정도로 하는 학생들이 뭘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제시하는 그런 심층 면접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드냐에 따라서 좀 각기 다르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볼 거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고딩돌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고2인데 3학년 선택 과목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 좋은 글 올라왔습니다. 예산맘. 예. 내용님보다 확실히 민우님이 레벨루가 완전. 민우님에게 컨설팅 받으려면 교육진단 폰으로 연락 좀 되나요? 아니, 왜 주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댓글로 이런 식으로. 댓글 공격이십니다. 이거 댓글 공격이세요. 내용님보다 확실히, 당연하죠. 민우님 레벨루가 완전. 예. 예산맘님, 네. 예산 좋아합니다. 네, 아니야. 예비 3이, 3, 숫자 3. 예산맘. 예비 고3맘이신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이고, 예산이고 가는데 저기 사과도 있고. 네. 대천 해석장 가는 교육진담 전용폰을 연락주세요. 폰, 오늘부터 민우님이 갖고 계실게요, 오늘부터. 네. 주세요. 아우. 네, 알겠습니다. 고기 다 시원하네. 다음, 의리맘님. 올해 변동폭이 많고 급변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 무섭습니다. 이게 저희는 데이터가 있어요. 방송에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갖고 있냐면 작년도 입결과 재작년도 입결에 있어서 실질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입시를 하는 다른 컨설턴트들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교육진담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엑셀로 어느 대학 딱 치면은 그 대학 그 학과 딱 나와요. 네. 이게 모든 엑셀로 대한민국 모든 수시 대학교가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난 3년께 저희한테는 있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이터의 추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변동값을 함수 fx의 변동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1500명에 대해서 이게 진동폭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우리의 정성적 직관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러니까는 이 학교는 여기까지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로 저희가 상담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시중에서 발표되어지는 데이터 값하고도 달라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보면. 실질 데이터를 저희가 바라보면 이미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와도 데이터 값이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는 상위 50%만 발표한다거나 상위 70%만 발표하잖아요. 이미 100%가 아니에요. 데이터 값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데이터를 다 가지려면은 100% 데이터 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100% 데이터 값을 갖다 놓고 올해의 변동 추이에 대한 fx를 다시 개입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픈된 그 소스 자체에 대해서도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 제시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팀이 연구를 하고 만들어지는 이 빙산의 일각처럼 방송은 2명이 하지만 밑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아니 저희가 따지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데이터 값 정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가 그걸 방송에서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게 되면은 안 되죠.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몰리고 쏠리고 경쟁률 또 뒤집어지고 되니 안 되니 우리 경험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것도 있고 또 이 데이터를 오픈하는 것 자체도 교육부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오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데이터 값을 교육부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정보 공개 차원에서 오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교육부가 오픈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알림에서 올리고 있는 그 입결들이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 입결에 대해서. 한 명이 예. 6개를 붙잖아. 그러면 한 명이 6개를 붙어요. 한 명이 6개 대학을 붙는 건데. 한 명이 6개 대학을 붙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지. 대학에서 입결 올려줄 때 가장 좋은 대학들을 어디로 치냐면 실질 경쟁률. 즉,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통과에서의 실질 경쟁률을 오픈해주는 그런 대학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또 그걸 또 오픈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70컷 합격 내신이 이게 최초거든요. 최초 70컷이에요. 최초 합격된 애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합까지 가갖고 막 마지막에 막 추합까지 가서의 70컷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데이터 말씀드려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입시 컨설턴트들이 사용하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입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입결 데이터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그 입결의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학과별 100%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 이 방송을 또 다른 컨설턴트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인이 컨설턴트의 역할과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 데이터 값은 대학 학과별 100%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0명 모집 정원이면은 50명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갖고도 변동성이 얼마나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어쨌든 교육진담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요. 3년째 이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일단 있는 기본은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의리랑님 구모전에 하는 게 컨설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모전에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그렇죠. 당연히 구모전에 해야 아무래도 좀 분석할 시간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육모가 있고 구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육모와 구모를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3 같은 경우 수시에 있어서는 육모 기준으로 써도 돼요. 왜냐면 구모서부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반수생들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N수생들이 좀 일찍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모 결과 꼭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확인사살하지 마시고 육모 기준으로도 기본적인 영역을 한번 정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 햇살님, 아까 그 연대 면접에 대한 학부모님인데 수능 이틀 뒤라 수능 준비와 면접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근데 수능 이틀 뒤에, 그러니까 연세대 면접이 수능 이틀 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틀이나 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있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되세요? 근데 활동우수는요. 일단 아침 햇살님 1단계 통과가 되신다면 그 다음은 어려운 면접이나 이런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 그 소스를 줘요. 면접을 하면서도. 아이가 물리를 만약에 잘하고 해당 이공계통에 관련돼서 원서를 쓰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가 물리와 결합되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그 어느 대학의 면접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의 면접도 어렵지 않게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세대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대학이냐면 이 연세대학교가 전통적으로 교과 범위 밖에 논술과 면접을 내는 걸로 굉장히 자신의 프라이드를 삼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과 범위를 즉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오지 않는 걸로 논술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배울 수 없는 걸 갖고 면접을 내요. 연세대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다가 교육부한테 감사를 받아요. 그러지 마.
그랬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연세대가 또 그랬어요. 아니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육부가 야 2년 연속이나 그러는 게 어딨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한 최초의 행동이 뭐였냐면은 30명 인원 감축이에요. 그래서 연세대는 교육부의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입시제도 때문에 매년 맞아요. 징계받는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인 대학이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는 100% 수시 학종으로 뽑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징계를 받아서 벌금을 내요, 교육부에. 이것처럼 연세대학교가 교과 범위 밖의 면접과 논술시험 문제를 내는 바람에 입학정원 30명 감축이라는 상당히 센 처벌을 받아요.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그렇게 되면은 교육부와 연세대학교가 아마 전면적으로 감사 들어가고 아마 대학정책실 쪽에서 가만두지 않을 기세를 딱 보였죠. 그 다음 해에 연세대학교가 2월 달에 보통의 대학들은 3월 달, 4월 달에 입시 요강을 발표하는데 그해 2월 달에 연세대가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아예 거기다가 빨갛게 썼어요.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함.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함. 고등학교 3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함. 이 썼다니까요. 제가 지금 아침햇살님께 지금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삶을 열심히 산 학생이라면 그날 갔을 때 면접장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 가능하다는 거야. 다만 이 아이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교과 과목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를 못 풀겠죠. 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댓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학이랑 그다음에 1.78, 1.8 그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 1등급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이공계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렇다면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F킬러. F킬러의 칼라예요? F킬러. F킬러죠. 나 어렸을 때 내 동생 위해서 내가 F킬러 방에다 뿌리고 내가 그 유독가스 다 맞고 내가 내가 진짜 국영수사가 1.44 N수생인데요. 교과 가능한 의대 있을까요? 3합4 맞출 수 있을 듯 합니다. 3합4 맞출 수 있을 듯 합니다. 4, 5는 반반이라 한두 장 정도 쓸까 합니다. 맞출 수 있을 듯 합니다. 턱신이 다 안 드는데. 아니, 맞춥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맞춘다, N수생이기 때문에 맞춘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F킬러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맞춘다. 맞춘다. 맞출 것이다도 아닙니다. 맞춰야만 한다도 아닙니다. 맞춘다. 워딩을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애는 3합4를 맞춘다. 여기에 근거해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의대를 고르고자 한다. 이렇게 컨설턴트들을 찾아다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N수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실 때에는 맞춘다. 이렇게 딱 그냥 하나의 어떠한 사실적 내용으로서 전제로 삼아 주셔야 그런 내용들을 대학들을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맞춘다. 그렇죠? F킬러님 맞춘다. 자, 3합4 맞춘다. 이렇게 갑니다. 지방까지 생각하신다면 1.4도 왜 못 갑니까? 당연히 의대 가죠. 올해는 뭐 충분히 가니까요. 가죠. 블루 21님 또 주셨는데, 단순하게 이름에 푸른 뜻의 뜻이 있어서. 삼성 라이온즈도 아니고. 저도 원래 그 파란색을 좋아하긴 하죠. 블루 21님, 저희 전용폰으로 문자 한번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전화라도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센터님, 박기호
지난주에 박기호 선생님 방송 이후 녹화하신다고 했는데 방송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녹화 다 끝났어요. 녹화 다 끝나가지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쵸. 그때 찍었잖아요. 네,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고 N수생 2점 후반. 일반고 N수생이고, 내신이 2점 후반. 네. 생기부는 조연편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학종으로 지원하려면 현역이 아니라 많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 뭐 지금 요즘은 인문계죠? 그건 아직 얘기는 안 해서. 계열이 어딘가요? 네. 계열만 좀 네, 계열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그 다음에 희망가족님 서울대 자연계. 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지 않아요. 워낙 뒤에서 워낙 애들이 2.9 정도 돼서 뭐 2.9 정도 되는데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따지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 워딩 속에서 뭘 느꼈냐면 이런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리하면 어떡하지? 어떡할 건데요, 이미. 이미 N수라는 말 속에는 정시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능 최저를 한번 싸움을 해가지고 수시 원서를 다시 한번 쓰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불리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고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약간 소음이 들어오셨죠? 그거 소고돼야 돼요. 소고. 이거 다 싹 다 소거돼야 돼요. 이거 어쩌겠어,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입시를 생각하시는 과정에서는 불리하면 어쩌지? 그래, 불리하면 우리 애가 잘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수생의 대응 전략은 딱 하나예요. 그냥. N수생의 대응 전략은 우리 애 수능 최저 나온다. 불리하든 유리하든 우리가 해야 할 학교의 내용들을, 원서를 쓰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되게 비이성적인 어떠한 워딩들인데 이게 입시계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학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 대학이 누구예요? 입시 컨설턴트예요? 학과장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대학 재단 이사장이에요? 아니면 대학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걔네들이 못 가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은 것이지 실제로 대학이 의도적으로 빼는 케이스는 특정한 대학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나타났었던 트렌드예요. 그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다 피해서 원서를 썼지만 최근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정신건강과 입시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 고잉돌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선택 과목 내용 주셨는데 저희 전용폰으로 저희 교육진담 전용폰으로 한 번만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수시 지원에서의 부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요걸 꼭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전공학과, 자율전공. 이거 정말 빠져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서울과기대 논술을 한번 보세요. 모든 과에서 논술을 뽑아요. 몇 명 뽑는지 아세요? 논술 전형을. 모두 과가 되게 많거든요. 쫙쫙 있어요. 했는데 놀라는 게 뭐냐면 한 명. 다 한 명이야. 논술 전형으로. 그러면서 ST 자율전공에 167명을 뽑아요. 그러면 논술 지원 학생들은 다 이제 어디로 쓰겠습니까? 자율전공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가 하나로 이제 거기 모아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분할이 돼 있었거든요. 학과들이. 근데 이 무전공학과나 자율전공은요, 의대처럼 1,500명이 없던 인원이 새로 이렇게 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무전공학과나 자율전공은 기존에 있던 학과에서 모집한 인원들을 조금씩 모아서 한 대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또 한양대예요.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도 인터칼리지 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의 추천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서류에서도 있고요. 심지어는 논술에도 있어요, 인터칼리지가. 그러니까 모든 수시 전형의 인터칼리지 무전공 학과들이 다 요소도 있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지금 어머님들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다 쏠리고 있다는 거죠. 무전공으로. 그러면 올해의 경쟁률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예요. 예, 뭐 요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칠 시점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몇 말씀만 드릴게요. 그 문헌정보학과 어떠세요? 언론정보학과. 그다음에 경영정보학과. 정보 처리학과. 상당히 괜찮죠. 괜찮죠. 근데 이게 20년 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무슨 과였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요? 네. 뭐였죠? 이 학과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문헌정보 혹은 지금 경영정보에 관련된 그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학과에 20년 전 성균관대학교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도서관학과였어요. 어머야. 자, 보세요. 도서관학과가 지금 문헌정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면요, 도서관학과 제일 낮았어요. 한문학과 다음으로 낮았어요. 한문학과보다 위.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문헌정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고 있는 의미가 좀 되게 있어요. 그래서 무전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네이밍 자체가 선호도가 높은 네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전공이다라고 하는 것, 자율전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평균보다 위의 경쟁과 평균보다 위의 입결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어느 대학이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대학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는 학생은 여기를 피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무조건 최상위 학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혹시 안정적으로 내가 레벨을 좀 살짝 낮추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무전공인 것이고 아니면 문자 그대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든 이 대학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선택지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네, 요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시고. 아유, 왜 댓글이랑 저희가 소통하는 재미죠. 네. 저희가 좀 밝아지지 않았나요? 저희 이것도 하고, 피디님 모시면서 이렇게 그것도 낮춰주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피디님, 저는 아까부터 박수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음 좀 나고. 민우님 얼굴 꺼멓게 나오게 해주세요. 네. 야, 저희가 수시지원 전략과 원서 쓰기 9월 11일부터 원서 이제 시작됩니다. 네. 9월 4일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성적표가 완벽한 성적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원점수로 가채점상의 어떤 등급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혼란스러운데 그 시기에 구모 보고 수시 지원 전략을 딴다는 건 매우 불안한 어떤 구조로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머님들 좀 더 연구하시고 전문가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도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담을 받아서 우리 아이의 6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어떤 라인업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잘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 여기까지 해야죠. 요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도 또 수시 지원 전략, 수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초중 학생들도 미리 좀 한번 잘 경험하는 그런 시간. 그게 너무 좋아요. 와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항상 나아지는 교육진다.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교육진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는데요? 네.